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비판과 대안 사회문제 코너인 혼론겸론을 담당하는 강성주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한국 사회를 둘러보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진짜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우 총장님. 예, 참 그 대통령께서는 네. 우리나라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또 그 집권당이죠. 네. 그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사회의 주류를 바꾸겠다라고 참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 보시기에도 그런 그 공약들에 충실하게 나라가 변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 오늘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공산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비교 분석하는 거, 네. 이걸 한번 같이 해보시죠. 그러겠습니다. 우선 우리 핵심 가치를 볼 때는 공산사회주의는 말하자면 평등에 아주 큰 그걸 두지 않습니까? 비중을 두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예, 말하자면 자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어떤 각 개인의 자율, 네. 거기에 기본을 두는 거고, 공산사회주의에서는 평등.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공평의 가치를 볼 때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어떤 상대적인 공평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대신 공산사회주의에서는 절대적인 공평의 가치를 기준으로 두고 있죠. 네. 저는 옛날에 본 책 중에 말이에요. 그런 평등을 말하자면은 그 염려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욕심, 예. 욕망을 평등하게 하는 게 사실은 되는 거지. 재화 내지는 재산을 평등하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한 걸 본 게 기억이 그렇죠. 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네. 본성에 네. 그 인간을 갖다 행복하게 하는 거는 사실은 자유, 그리고 상대적인 공평, 즉 자기가 노력하는 것만큼 자기가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그걸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산사회주의는 그걸 억압하는 겁니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그 대비되는 것이 성장이냐 분배냐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성장 위주죠. 네. 그러니까 파이를 키워서 키우는 거고. 같이 잘 더 크게 나눠 먹자. 네. 근데 공산사회주의에서는 파이를 키우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 만들어진 파이를 그 어떻게 나누느냐, 네. 공평하게 나누자, 똑같이 나누자. 네. 그러다 보니까 공산사회주의 경제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우선 예. 소득주도 성장의 경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은 이게 분배 중심의 정책인데요. 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사회적으로 부가 정도 있는 그 집단으로부터 세금으로 많이 왕창 걷어가지고 네, 네. 저소득층한테 그거를 그 현찰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옛날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의 그 있죠. 탈무드에 있잖아요. 그거 뭐냐면 사람한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소득주도 성장은 기본적으로 저 사회적으로 약자 어려운 사람들한테 현금을 줌으로 해가지고 고기를 주는 효과, 즉 뭐냐면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성취를 느끼고 또 뭔가 인간의 삶에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정부에 예속되도록, 정부의 순응해서 그냥 무조건 정부의 어떤 처분만 바라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정책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에 또 그 크게 대비되는 점은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그렇죠. 자유민주 체제는 정부의 역할을 작게 그렇죠.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반면에 공산사회주의는 큰 정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좋은 예로 말하자면은 뭐 공무원의 증원을 계속 추구하겠다든가 아니면은 확장 재정 정책을 예, 그렇습니다. 계속하겠다든가 그런 건데 그 부분도 설명이 가능하죠? 예, 지금 현 정부에서는 보면은 이 공무원을 네. 뭐 처음에 아마 대통령 공약으로 얘기했죠. 뭐 70만 명을 들이겠다 뭐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증가 수를 한번 보면은요. 네네. 2017년도 전 정부 때였죠. 1,075명 늘렸어요. 2018년도에는 24,475명, 2019년도에는 36,000명, 네. 그리고 2020년도에도 대략 3만 3천 명 정도를 늘리겠다 그러는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우리나라처럼 세계적으로 전자정부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가 없어요. 잘 돼 있죠. 그러면요, 세계적으로 이건 아주 잘 갖춰진 그 전자정부입니다. 예를 들면 인감증명을 전에 떼려면은 우리가 인감증명을 제출한 동사무소에 가서 도장을 가져와서 찍어가지고 원장과 대비해보고 해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속한 동사무소 찾아가야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전국 어디를 가든지 다 그게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뗄 수 있거든요. 네. 다른 모든 소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집에서도 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분야에 필요한 공무원은 많이 줄여야 됩니다. 물론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소방이라든가 경찰 또는 다른 보건복지 복지 쪽은 분야라든지. 좀 늘려야 되겠죠. 네,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면서 그렇게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넘쳐나는 데는 그냥 놔두고 또 필요한 데는 늘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공무원 늘리는 거는 상당히 앞으로 국가 재정에 굉장히 엄청난 부담을 줄 겁니다. 그렇죠. 그 퇴직 후에 연금까지 계산하면 그럼요. 그 국민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죠. 그렇죠. 일전에 그 일간지 보도를 보면은 어떤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한 11시쯤 출근해서 예. 점심 먹고 한 2시간 낮잠 자다가 아니면 영화 좀 보다가 4시쯤 퇴근하고 그런 거를 그 같이 근무하는 공익요원이라고 그러나요? 예, 예, 그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걸 저 고발한 그 기사를 봤는데 총장님 말씀 들으니까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네. 18명이 근무하는데 2시간 동안 민원인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가져오지 않았다고 그러죠. 예. 네. 그리고 우리 확장 재정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그 현금 살포 같은 게. 예, 그러면요. 지금 뭐냐면은요. 지금 이제 이 금년도 네. 정부 예산이 512조가 됐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그 지금 최근에 정부 재정 추이를 보면은 그 2015년도에는 375조, 2016년도에는 386조, 17년도에 400조, 네. 18년도에 428조, 19년도에 469조 이렇게 해서 2020년도에 이제 512조가 됐는데 512조. 최근에 현 정부 들어서 엄청나게 재정 확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그 차이를 메꾼다 그러는데 아마 후대에 국가의 어떤 경제를 성장을 발목 잡는 엄청난 재정 부담을 일으킬 것이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갚아야 될 갚아야 국가 되죠. 빚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재정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그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양체제를 우리가 비교할 때 정책 운용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는 네거티브 시스템.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규제를 축소하는 그런 그렇죠. 예. 방향으로 간다면은 공산사회주의는 포지티브 시스템. 예.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크게 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그렇죠. 그런 대비가 가능하죠. 예, 네거티브 시스템은 뭐냐면은 이걸 하지 해서는 안 된다. 네네. 그런 거 이외에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이 네거티브 시스템이고요. 자유민주주의가 채택하는 제도죠. 그런데 공산사회주의에서는 허용한다. 이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금지하는 것이 그 포지티브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런데 공산사회주의가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거 이외에는 모두가 다 금지된 이런 사회입니다. 네. 세금은 어떻습니까? 세금도 자유민주주의는 세금을 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민간이나 기업 부분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할 거고 큰 정부를 주장하는 공산사회주의 쪽에서는 세금을 늘리겠죠. 예. 왜냐하면 경제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어떤 중심이 뭐냐 하면은요. 네. 자유민주주의는 시장 중심이에요. 네.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에서 경제가 운영되도록. 그런데 공산사회주의에서는 계획 경제입니다. 즉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되도록. 그러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세금을 낮춰가지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고 경제가 네. 스스로 돌아갈 수 있게. 네. 공산사회주의에서는 계획 경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세금을 갖다가 많이 거둘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감세에 대비해서 공산사회주의에서는 증세 정책을 쓰게 쓰게 되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우리 현 경제 정책이라고 할까요? 예.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을 보면은 지금 토지 국유제, 예. 그다음에 주택 매매 허가제 예, 예. 이런 이상한 용어까지 지금 등장하는 형편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사회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토지의 국유화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에 관련돼 가지고 추미애 전에 이제 집권당 네. 민주당의 대표였죠.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토지 국유제였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죠. 참 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박원순이라고 민주당 분인데 이분도 이제 서울시장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공유제를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이 사람도 민주당이죠. 네. 네. 그냥 국토 보유세라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네.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그 강기정 청와대 정부수석이죠. 네, 이 사람이 최근에. 뭐냐면 네, 네. 주택 매매 허가제를
그 얘기했습니다. 네. 이런 모든 주장이 바로 공산 사회주의 핵심인 그 토지 공개념, 네. 토지 국유화 이것의 원리에 근거하는 겁니다. 참 네.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그렇죠. 토지의 국유를 주장하는. 예. 자, 그러면 저 아직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복지 문제가 사실은 큰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유민주주의하고 저 공산 사회주의 같은 경우 그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복지를 사회 전체의 풍요를 통한 복지 그렇죠. 이렇게 예. 말할 수 있다면은 예. 이 공산 사회주의는 어떤 개인 중심의 복지, 그렇죠. 현금 살포 위주의 복지 가령 그렇게 대별할 수 있겠죠. 그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현금 그 어떤 그 복지 정책에 있어서 현금 살포를 굉장히 확대하고 있는데 네, 네. 근데 굉장히 위험한 정책입니다. 언제까지 돈이 없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사회 정치의 풍요를 통해서 복지를 해야지 개인한테 현금 살포하는 복지는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노조에 대한 그 정부의 자세도 이전하고 굉장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그런 아주 대주주인 양 예. 문재인 정권의 정부의 대주주가 민주노총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원래 자유민주주의에서는요. 네. 우선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키워서 기업이 이제 기업 역할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 수익을 창출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이래서 친기업 정책은 맞아요. 네. 그리고 공산 사회주의에서는 노조가 막강하죠. 왜냐하면 노동자 농민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죠. 노조 중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주 공개적으로 노조 중심의 즉 노조의 대부분의 불법 행위는 그냥 묵인해가면서 네. 기업은 옥죄는 이러한 친노조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사회이사를 뭐 제한한다고 그럴까요? 임기를 제한하고 뭐 그런 또 예. 정부의 정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요. 어떤 사회 전반적인 그 경제 운영 정책을 그 어떤 기업 중심에서 국가 계획 통제 경제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 사회이사는 회사에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분들을 마음대로 위촉해서 회사 번영 발전시키는 그러한 그 조직인데 네. 그거를 갖다 강제로 2번 연임 6년으로 더 이상 못한다. 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사실상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 규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아주 이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이제 국민연금 내고 계시죠? 예. 근데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들이 이제 노후 복지를 위해서 이제 저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국가가 어떤 운영의 주체이긴 하지만은 그걸 맡아서 하는 거지 국가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모아서 이제 그걸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고 하는데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지. 그거를 투자해가면서 자 우리가 당신의 회사 주식을 얼마를 가지고 있으니 그거는 자기네 것도 아니면서 네. 국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그 운영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 기업의 운영에 주주로서 참여해가지고 네. 간섭을 하겠다. 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뭐냐면은 그 어떤 모든 국가 운영, 기업 운영도 국가가 해야 된다, 중심으로 해야 된다. 네. 이런 기본적인 철학 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네. 총장님 공산 사회주의의 어떤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평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지금 학교에 오래 계셨으니까 예. 교육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그런 폐단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저는. 참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학교가 완전히 붕괴돼 있다 그러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학교에서 사실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행복해야 되거든요. 행복은 뭐냐면 자기가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학교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초중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정을 받죠. 네. 배정 지역 배정 그건 뭐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배정 받았을 때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해결화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수학 과목 한 예를 들겠습니다. 네, 네.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학을 듣잖아요. 그럼 수학은 사실은 이해 수준에 따라 가지고 천차만별이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네. 더하기 빼기를 간신히 할 수 있는 수준의 학생이 있고 또 미적분을 갖다가 마스터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을 갖다 한 교실에 놓고 선생님이 가르쳐요. 네. 그럼 선생님은 기준을 어디에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 낮은 수준에 오면은 그 상위 학생들이 네네. 불만을 있을 거죠. 또 높은 수준에 오면 또 하위 학생이 밑에서 불만이 있고. 흥미를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네. 모든 학생들이 불만이 차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대학교 입시에서도 자 우리나라가
그 정말 지나치게 평등지향적으로 가는데 대학이야말로 어느 정도 수호성을 그 고려해 가지고 학생을 선발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일일이 정부에서 하나하나 대학 입시제도 간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학생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학 입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저런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 또 하나 몇 년마다 또 계속 바뀌어요. 바뀌다 보니까 도대체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 체제가 완전히 붕괴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총장님 그리고 이 수사기관 위에 최고의 수사기관 네. 공수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것이 그 정부 여당은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네. 지금 물론 뭐 검찰의 어떤 개혁을 하고 검찰한테 그 뭐냐면은 그 국민들을 위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건 그 기본적으로는 그건 괜찮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네. 공수처가 뭐냐면은 그 이게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기관이에요. 예를 들면 옛날에 나치 SS의 게슈타포 네. 또는 중국이나 이런 북한의 공산국가에서의 공안부 네. 즉 뭐냐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다른 권력기관을 통제함으로 해가지고 국가 권력이 그 사회 전반을 다 지배하게 되는 네. 이러한 아주 위험한 조직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우려는 얘기를 안 하고 이게 뭐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그 부서니까 좋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네. 그건 물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 공수처의 목적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그 어떤 국가 전체를 통제하는 하는 공안 기구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국민들이 그런 자세하고도 정확한 의미라든지 그다음에 그 임무 같은 걸 모르는 데서 오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고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예, 많은 사람들의 그 그렇습니다. 생각입니다. 참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오늘은 이용구 총장님을 모시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 아니면은 사회 주체를 바꾸겠다라는 이런 위험천만한 시도에 관해서 우려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